중국의 민간 정원 문화를 만나다. 대만에서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는 전통 중국 정원, 린번 연유안디, The Lin Family Mansion and Garden. 제가 예전에 방문했던 린번 연유안디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기억을 떠올리며 린번 연유안디 홈페이지와 위키피디아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이곳은 대만 신베이시 반차오에 있는 린 가문의 저택과 정원입니다. 테이는 무 가든, 신추 비교. 가든 신조베 고연, 무핑 린 패밀리 맨션 앤 가든과 함께 대만의 4대 정원 다이완스다 민연으로 불립니다. 이곳의 면적은 약 2만 제곱미터 6천평입니다. 1847년에 린 가문의 접객용 주택으로 지어졌습니다. 나중에 린고와 린고화와 린고팡 린고펑 형제가 확장하여 린 가문의 주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금 역사 유적지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택 내부에 들어가려면 투어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대만 정원의 특징. 대만 정원의 건설은 네덜란드 지배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부자들은 오락과 사교 생활을 위해 정원을 건설했습니다. 청나라 말기인 도광과 동자 시대까지 대만 북부와 남부의 부유한 가문, 관리 또는 유명인들이 각자의 가족 정원을 짓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타이난의 우가 정원, 신주 북부의 고가 정원, 우풍의 라이 정원, 반차오의 보놀림 가족 거처와 정원입니다. 위의 네 정원은 대만의 4대 명원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신주에 있는 치엔 정원과 산교, 성강에 있는 루가의 소운신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여드릴 보놀림 가족 거처와 정원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사람들이 만들거나 창조한 일종의 자연 경관입니다. 고대인들이 자연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욕망은 전통적인 중국 정원에 반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산, 돌, 분수가 있는 자신의 가족 정원의 자연을 축소화해서 꾸며놓았기 때문입니다. 정원은 고대인들이 휴식과 영감을 위해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중국 정원과 서양 정원은 다릅니다. 서양 정원은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이미지를 잘 활용합니다. 지배적인 힘을 보여주기 위해 중앙대칭 축이 선호되며 가장 좋은 예는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이런 설명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베르사유 궁전에도 자연 선호적인 정원이 있지만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설명하는 듯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르사유에도 자연 정원인 뿌티프로망스 등이 잘 남아 있습니다. 전통 중국 정원의 배치는 규칙적인 대칭 축으로 배열된 궁궐과는 다릅니다. 중국 정원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제한된 구역에서 자연 경관으로 가득 찬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정원 건설에서 동선에서 보이는 경관의 디자인을 강조합니다. 경로에는 다양한 경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딜 가든 풍경이 다르도록 설계합니다. 그래서 방문객은 길을 따라 다양한 경치를 즐길 수 있고 정원의 복잡성, 다양성, 통일성의 뚜렷한 점진적인 변화에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원도 마찬가지지요. 도아시아의 유사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틀리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는 유사하죠. 정원 예술은 우아하고 심오한 분야입니다. 낙원은 정원 디자이너가 가장 만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정원의 건축물, 산, 물, 꽃, 나무와 이러한 시설로 만든 공간은 실제 환경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감상하는 순서가 있다고? 린번 연유안디의 전통 중국 정원은 감상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책이 있는 도서관 지구슈우를 보고 그 다음에 우아하고 평화로운 연못의 방지엔자이를 보고 그 다음에 가장 호화로운 나이칭게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점차 정원 설계자와 장인이 만든 경이로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슈우에서 방지엔자이까지는 어둡고 조용한 복도를 지나야 합니다. 갑자기 눈앞에 찬란한 연못이 보입니다. 연못은 눈을 뜨게 하고 중국시에서 산길을 그는 나갈 길이 없는 듯하다. 어둠 속에서 다시 마을과 아름다운 꽃이 보인다고 묘사한 것처럼 놀라게 합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다. 자연 속의 엄청난 산과 물과 비교하면 가족 정원의 산과 물은 비교적 작고 귀여워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한된 공간에서 전망을 즐길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한한 우주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조경 디자이너는 비교와 대비 설정과 같은 기술을 사용합니다. 크고 작은, 멀고 가까운, 밝고 어두운 대비로 방문객은 공간이 넓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저 실제로 경험해보니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다른 방향으로 보기. 전통적인 중국 정원에서는 경로가 서로 다른 고도로 구불구불합니다. 복도, 벽, 다리도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기 위해 사용되므로 방문객의 눈에 보이는 경치는 수평이 아닙니다. 투어 경로를 따라 정원 디자이너는 산, 물, 건물, 꽃, 나무를 사용하여 매력적인 장면을 구성하고 방문객에게 조금씩 인상을 줍니다. 다양성과 통일성. 린번 연유안디는 영적 삶을 추구하고 관리와 부유한 사업가를 접대하는 장소입니다. 정원 내부에는 다양하고 다른 시설이 있으며 독특한 기능이 있지만 명확한 질서가 있어 전체적으로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장소는 4개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서재 도서관 연못이며 두 번째는 귀빈들이 휴식을 취하고 모임을 하거나 회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공간에는 공연장과 화단 등이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티가 열리는 공간입니다. 이곳에도 연못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자루가 롱인다츠가 있는 숙박 공간이죠. 또한 이곳의 정원 디자인은 섬세한 배열에 많은 중점을 둡니다. 건물에 풍부하고 다채로운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30가지 이상의 꽃 모양 창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각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 풍경과도 일치합니다. 중국 목조 건축에서 가로대를 지지하는 기둥,
꼭대기의 목재 브래킷 시스템은 용호랑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용호랑이는 귀엽고 흥미롭지만 다른 용호랑이는 용감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일부는 관공 중국 문화의 영웅의 칼 모양이나 여의 장식품은 중국 문화에서 행운을 의미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건물과 통합된 이러한 변화는 방문객이 가는 곳마다 놀라움을 선사하고 끌어들입니다. 거리가 없는 풍경. 고대원의 설계자 지청은 빌려온 풍경 사이에는 거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자연의 산과 물 풍경, 유명한 사찰과 정자, 그림자를 빌려서 정원의 건물과 통합하여 내부 풍경의 일부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라이칭거과 관지알러에 올라가면 북쪽으로 단수이 강과 카완인산을 볼 수 있으며 정원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고 멀리서 농부들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서원 같은 곳에 있는 누각에서 볼 수 있는 풍경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시로 둘러싸여 외부의 풍경을 가져올 수 없게 되었지요. 풍경을 그림으로 감상하다. 가끔 건물의 창문을 통해 좋은 그림 프레임이 있는 풍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풍경을 표시하는 기술입니다. 창문 또는 두 기둥 사이의 공간을 사용하여 프레임을 형성함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그림으로 표시됩니다. 장애물로 시야를 조정하다. 전통적인 중국 정원에서 설계자는 의도적으로 방문객이 모든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방문객이 첫눈에 전체 정원을 볼 수 있다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물을 시야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정원 설계자의 놀라운 아이디어가 됩니다. 린벤 유엔유엔디의 역사. 인 가문의 조상인 리닝인 린닝이는 1778년에 타이완에 도착하여 처음에는 신정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그의 아들 린핑어우 린핑허는 쌀을 팔아 부를 축적했고 많은 양의 경작지를 사들였습니다. 린핑어우의 셋째 아들 린고와 린고휴와 다섯째 아들 린고팡 린고페잉은 1842년부터 1848년까지 작물의 보관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반차오 지역의 비이관을 접객주택 조관으로 지었습니다. 이 건물의 면적은 약 150평이었고 독특한 모양의 사각형 안뜰이 있었으며 앞뒤에 정자가 있었고 작물 수리대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1851년 린 가문은 반차오로 이주했고 거주지로 린벤 유엔유엔디의 일부 이 삼원대저택 산로다초를 건설했습니다. 당시 장저우와 취안저우에서 온 이주민들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린 가문은 장저우 이주민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저택은 그들의 본부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택에는 여러 방어 설계가 적용되었고 수백 명의 민병대가 경비를 서기 위해 주둔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1895년 일본이 대만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949년 이후 린벤 유엔유엔디은 본토에서 온 군인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빌려주었습니다. 1977년 린 가문은 정원의 일부를 타이베이 현 정부에 기부했습니다. 이후 125가구가 넘는 불법 거주자들이 점유하면서 정원은 엉망이 되고 있는데 지전하는 데 수년간의 도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1982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1987년 1월 1일에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린벤 유엔유엔디의 건축. 삼락대저택, 세 채의 큰 집산 로다초. 임본원 저택은 총면적 6,054평으로 원과 저로 나눌 수 있는데 판교 임가화원이라고 부르며 집 이외의 정원 부분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내청각, 월파수제, 청정당 등 여러 곳의 가옥과 인공산수가 포함되어 있고 저택은 임본원 가문의 거주처, 즉 정원 서쪽의 삼락대가를 말합니다. 현재 삼락대 가옥은 가이드 인솔이 있어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잉어가 수초를 토하는 취미가 눈에 띕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구슈. 이 건물은 책을 수집하고 공부하는 곳입니다. 명나라 건축을 모방한 이 건물은 17세기의 유명한 서적 수집가인 마오쯔진 지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수천 권의 송나라, 원나라 책이 있었고
린 가문의 아들들의 서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건물 외부에서 보면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고 앞에 정자가 있습니다. 건물 뒤에는 한 개 병산 빙산을 중간에 두고 방감제와 이어져 있는데 병산은 화재 방지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통풍과 통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앞과 뒤에 문이 있습니다. 주요 구조는 원래 평면 지붕으로 지어졌지만 일제식민지 시대의 현재의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부서관으로 기능했으며 창문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우아합니다. 집 앞에 있는 정자는 화려합니다. 가장 독특한 것은 책이 굴러간 듯한 지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가 동남아시아의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마당에는 희귀하고 이국적인 꽃이 심어진 화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방건자이 방지엔자이. 방지엔자이는 옛날에 책을 읽던 곳으로서 평소에는 문인 묵객들이 시를 읽던 곳이었습니다. 선 앞에는 연못이 있고 가운데에 무대가 있습니다. 공부에 지치면 함께 제전에 가서 연극을 봤다고 하네요. 수면이 거울 같아 방감 방지엔이라고 합니다. 선의 오른쪽 담을 따라 인공산이 늘어서 있습니다. 무대로 이어진 길이 있는데 그 위에 태시벽이란 담이 있습니다. 태시는 옛날에 고위 관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연못이 이 구역의 중심이며 집, 무대, 회랑, 통로, 곡선다리, 인공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회랑벽에는 명인의 서예가 새겨져 있으나 시간이 오래되어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대 역할을 하는 한 곳과 강당 역할을 하는 다른 한 곳인 두 개의 파빌리온은 물로 분리되어 있으며 햇살이 내리쬐면 반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국 정원 건축 기법 중 하나인 풍경의 결합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건축 디자인은 장면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폐쇄된 구역에서 놀라운 음향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라이칭거. 대청각은 원내에서 가장 높고 가장 화려한 건물로서 방건자이 방지엔자이를 지나면 보이는 곳입니다. 앞에는 희정이 있고 개연일소 카이슈엔이샤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라이칭거는 안들 중앙에 우뚝 서 있는 중층 누각이며 수쇼러우 또는 수장루 슈랑러우라고도 불렸습니다. 옛날에 귀빈들이 투숙하던 곳으로 무지개다라 지교와 정경전 사이에 심은 꽃을 구경하던 곳이 이거합니다. 2층 누각에서 내려다보면 푸른 들판과 대둔산, 관음산이 탁 트인 전망을 선사하는데 그래서 푸른색이 온다라이칭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은 중국 삼나무 나무와 자작나무 화무로 만들었으며 모든 곳에서 화려한 조각품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지붕은 박공이 있는 팔작지붕으로 지어졌고 위로 향한 높은 처마와 정교하게 세부적으로 조각된 창문과 문이 있어서 린벤 연연디의 건축적 정점을 이룹니다. 건물의 양쪽에는 꽃나무 구분된 정원이 있으며 그 위에는 투명한 창문이 깊은 의미를 지닌 우아한 스타일로 조각되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연금 무대가 있는데 미소로 창문을 여세요 카이슈엔이샤오라고 쓰인 비문이 있습니다. 린 가문은 종종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오페라단을 초대했습니다. 관객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대는 크지 않습니다. 무지개달 다리 레인보우 문, 아치 브리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아치 모양의 다리입니다. 다리의 아치형 바닥은 무지개처럼 보이고 아치형 문 구멍은 반달바 같습니다. 따라서 다리는 무지개다리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다리는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위치하고 공원을 두 영역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방문객이 한눈에 정원 전체를 볼 수 없도록 하고 시각적 깊이를 만들며 시야의 장애물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풍경 차단이라고 불리는 정원 디자인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술입니다. 다리 아래 산호초로 형성된 낮고 어두운 동굴 경물은 원숭이, 동굴과 관자루로 연결됩니다. 향위, 샹유이. 이는 큰 건물 옆에 있는 작은 방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꽃을 감상하는 장소로 앞에 꽃밭이 있고 가곡화계의 화지가 비단처럼 곳곳에 있으며 주변에 정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향위는 구불구불한 복도에서 나와 펼쳐집니다. 계절마다 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감상하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유보수이세유의 보셔이시에 달을 감상하는 장소입니다. 중국 건축의 일종인 슈이세스요자이라고 불리는 이중마름모 모양의 정자가 있습니다. 전다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붕에 올라갈 수 있어서 사람들이 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연못은 물가에 연결된 다리가 있는 사과의 모양입니다. 전체 구조는 무드의 정박한 작은 대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합니다. 지중마름모 모양은 중국어로 방성팽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원의 상징으로 고전적인 중국 예술과 공예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정자의 오른쪽에는 세지라고 불리는 구비구비 돌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가서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린 가문의 아가씨들이 낚시를 하러라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역의 담밖에는 얕은 연못이 있습니다. 강둑을 따라 쌓인 돌도 훌륭합니다. 그 중 하나는 일제강점기 의식의 기념비였습니다. 테이블에 반사되기 때문에 월도수정유의 보쉐이시에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정경탕딩징당. 정경탕딩징당이라는 이름은 대학 다슈에 그리고 결심하면 평온하고 흔들리지 아니함을 얻을 수 있다. 띵을 허넣는 구절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홀의 이름이 적힌 현판은 린웨이 위안 린웨이원이 직접 지었습니다. 타본인 정경탕은 정원 내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뒤 안뜰을 연결하는 정자가 있습니다. 창문이나 문이 없는 두 개의 복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뜰 텐징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회를 열기 위한 장소였으며 홀 중앙에는 야외 갤러리와 정자에서 잔치를 벌일 수 있었는데 100명 이상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정경탕의 외관은 주거 공간과 비슷하며 양끝의 울타리는 팔각형 기와를 사용하고 벽에는 나비와 박쥐 모양의 투각 창문이 있어
복을 베푸다 스포를 상징합니다. 관자로 관자러. 탐원저택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정원 내에서 비교적 오래된 건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자라는 이름은 이곳에서 멀리 있는 관음산과 인산 아래 농부들이 밭을 가꾸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은 풍경을 가리는 기능을 안겨하는데 인공 연못과 바위산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관루로관로러를 중심으로 양쪽에 구부러진 복도가 있고 이 복도를 따라가면 각각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느낌이 듭니다. 건물 앞에는 팔각형 문 구멍과 해탕이라는 이름의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은 작고 높지만 곡선돌 난간과 아치 모양의 다리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돌아서면 작고 외딴 안뜰이 있습니다. 탑 앞쪽에 작은 안뜰 울타린 책 두루마리 모양의 조각벽이 있는데 문을 열면 산을 볼 수 있다 카이먼젠샨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을 열면 책을 읽을 수 있다와 더 비슷하며 아마도 책을 읽는 데는 이로움이 있다 카이주엔여이는 이 문장의 은유적 표현일 것입니다. 이 건물에서 더욱 매혹적인 것은 벽에 있는 창문입니다. 과일 모양의 투각 창문은 석류, 호박, 불로장생을 의미하는 복숭아, 감을 모티브로 각각 복부, 수로, 장수서, 행복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각에서 바라보면 관음산 아래의 들판이 보이고 논 사이의 산책로가 합쳐지고 전원 풍경이 보인데 마치 이 건물의 이름이 유래한 원명원에 다자루인도자 루인에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건물 근처에 공작정원이 있습니다. 공작정원 맞은편 인공산의 동굴에서 원숭이를 키웠습니다. 돌 모으는 것은 중국어로 원숭이와 귀족을 발음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귀족으로 지명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롱인다치. 용인다치는 거대한 용나무가 그림자를 만들고 있어 용음대지라고 합니다. 연못의 중심에는 작은 섬이 있고 아치형 돌다리로 연결되었습니다. 섬 위에는 방형정자가 있으며 옛날에는 운금종윤진성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었는데 물이 모이는 수면이라는 뜻입니다. 못의 북쪽에는 병풍처럼 늘어선 가산들이 있습니다. 정원 내에서 가장 큰 연못으로 많은 반의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고 있으며 북쪽 제방에는 린가 롱시롱시, 장저우 조상마을의 돌이 인공 언덕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연못 북쪽에 서 있는 인공산은 린의 고향 장저우의 풍경을 모방했습니다. 연못은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 팔각형, 두 개의 겹치는 평행사변형 등 다양한 모양의 정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한 각각 메이화우, 디아오이지, 원진종 등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롱인다치는 불규칙한 모양의 지그재그 연못으로 관자루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제방을 따라 보트를 정박할 수 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팔각형 정자, 마름모 모양의 정자, 마름모 모양에 접힌 정자 등 다양한 모양의 정자가 있으며 지형에 따라 변화와 독창성을 만들어냅니다. 정자는 여행 코스 중간에 휴식을 취하고 원경치를 보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시선을 사로잡는 스포트라이트이기도 합니다. 아래를 보거나 위를 보는 시각을 기반으로 지어졌습니다. 정자의 지붕 스타일은 중국 건축에서 소위 잔지엔, 외도, 시해산 스타일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주보와 4개의 수평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스타일은 다른 장소에 미하게 적합하며 소유자의 취향과 호기심을 최대한 드러냅니다. 우리나라 경주의 동궁과 월지가 생각나는 곳이었습니다. 경자정 징즈틴. 롱인다치의 가장자리에는 소각장인 경자정이 있는데 보통은 글이 쓰여진 종이를 이곳으로 가져와서 소각하는데 글에 대한 경의와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글 소중히 여기는 건 징시즈즈은 동포의 미덕이며 글의 목적은 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네요.